실제로 지금 수십 년 동안 처음 네. 보는 일이라는 처음 거죠. 우리 정치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는 정말 뻔뻔한 게 뭐냐면 이재명 저렇게 많은 범죄를 짓고도 네. 저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희룡 장관 그 부인이 네. 의사시잖아요. 정신병사. 네. 저 소시오패스다. 그 분명합니다. 이 보통의 사람들은 예. 죄를 지면요 자기 죄를 압니다. 네. 그래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네. 다 그 반성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많은 범죄를 짓고도 어떻게 저런 표정 하나 가리지 않고 야당 대표를 하고 남을 위해서 또 남을 향해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말을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를까요? 그거? 예. 참 제가 오늘 그 뉴스를 봤는데요. 한번 뉴스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이재명이요. 여태까지 계속 재판을 빠지고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뭐 유세를 가야 된다. 그리고 뭘 해야 된다 해서 빼다가 드디어 이제 내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출석하는 이유가 여태까지 그냥 임의로 그래서 선거를 이유로서 뺐다가 이 재판부에서 너 더 이상 계속해서 뺄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 소환을 고려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니까 그 다음 주부터 곧바로 죄송합니다 하면서 바로 이 재판 출석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밀렸던 대장동 재판 그리고 이제 뭐 선거법 위증교사 혐의 다시 한번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선거도 이렇게 치러 보셨고 이렇게 많이 상황을 잘 아실 텐데요. 총선 2주 전에 당 대표가 이 재판 출석하는 상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역대 우리 정치사에서 그런 예가 없었죠. 또 네. 특히 또 그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 힘없는 일반 국민들의 그쵸. 이야기지 정치인들은요. 네. 기소되면 아예 법에 각 당에 민주당에도 네, 있습니다. 당헌에 네. 다 기재가 돼 있어요. 네. 기록이 기소만 되면 네. 다른 핑계 안 됩니다. 어떻게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하는 거는 이재명 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때 유신 시대에 유신 그 독재 시대라고 하는 때에도 네. 기소되고 그러면 정치 안 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무죄 추정 원칙에 확정 판결을 받고도 이자들은 무죄 추정 원칙 이야기를 하고 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봐서 감옥을 다 살고 교도소 문 앞을 나오면서도 그자들은 또 양심의 법정이라는 게 또 있다고. 예.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세력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경험이 짧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수십 년 동안 처음 네. 보는 일이라는 처음 거죠. 우리 정치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저렇게 범죄꾼들이 당을 만들고 이 조국이 같은 경우는 2심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네. 징역 2년을 받고 네. 나서 2심에서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당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우리 사법부가 김명수 사법부, 문재인 사법부가 완전히 사법도 정치화했다. 네. 그게 근거란 2심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2년의 징역 중형이 나왔으면 네. 법정 구속해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예. 저걸 나와서 법정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정당을 창당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바른 판단을 하도록 그리고 언론이 그걸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이 어떻게 비판하는 언론을 못 봤어요. 조국이가 어떻게 당을 만들 수 있으며 황운하가 어떻게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냐고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 이런 몇 가지 이런 이슈 논란들이 네. 있었고 특히 이제 뭐 용산의 이런 뭐 황상무 이종섭 거의 뭐 나라가 뒤집어질 듯이 정말 이게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아마 그것이 만약에 뭐 논란이라면 논란이라고 그걸 뭐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애초에 지금 조국혁신당 비례 1번 윤석열 찍어내기 거기에 조국 당의 그 비례 받은 자들은 네.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실제로 절반 이상이 뭐 구속 뭐 기소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뭐 그런 사람이 다 범죄자들이에요. 범죄 정당이야, 범죄 정당. 황운하 네, 도 황운하 있고 조국 예측하죠. 2번이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언론이 똑같은 이 기준과 잣대를 적용시키면 이거야말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비판을 해야 저걸 될 텐데. 비판을 해줘야죠. 맞죠. 언론자는. 어떻게 저런 정당이 국민을 정말 네.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민주주의 이렇게 성취한 민주주의를 갖다가 완전 능멸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저는 좀 자조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절반은 그렇다면 그걸 지지하는 국민들은 네. 거의 좀비화가 되지 않았느냐. 정치적으로 좀비화가 돼가는 과정이 아니냐. 이 팬덤을 넘어서 이제 그러니까 원래 극성 지지층 팬덤이 있는데 그 다음 단계라면 약간 좀비화. 거의 좀비화 되어. 그러니까 뭐 본인의 이런 개인적인 이런 뭐 좀 여러 가지 사고 방식을 좀 포기한 채 뛰면 그냥 일방적으로 뭐 지시 내린 대로 이쪽 가자면 그냥 가는 뭐 그런 의미로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선거에 다시 제가 이 심각성을 조국이가 당을 만든 저 당이 20%를 지지받고 네. 저 종북 주사파들이 통진당 세력이 제1야당인 민주당을 숙주 삼아서 네. 정치권에 들어온다면 우리 이 선거법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요 선거 제도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모든 방어를 다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선거법이. 그냥 가만히 돼버리면 공산당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공산당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찍어주지 않습니다. 네. 물론 몇 명은 극렬분자들은 찍어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 수단을 제1야당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찍지 않았지만 저 범죄꾼들을 네. 국회의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라면 그렇죠. 이 제도 국회 이 비례 제도 이거 손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이게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지역구가 없는 그렇습니다. 적은 정당한테는 비례를 더 많이 부여를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원래 이 조국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20%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런 그냥 일반 이런 뭐 선거제에서는 뭐 대여섯 많아야 한 4-5석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10석까지도 뭐 넘보고 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 지도로 가면 간다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는요. 네. 그 기재에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꼼수가 또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네. 이자들이 처음에는 조국이를 밟으려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조국보다 이재명이 더 사는데 조국을 죽일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돼서 이제 같이 쌤쌤이가 된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자들이 같이 살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도원결이로 그렇게 해서 지지자들은 이제 알아서 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 주면은 그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의 그 몫이 돌아가니까 그럴 바에는 조국당으로 해서 이거를 같이 사는 길을 그러네요. 택하자. 이렇게 해서 눈치를 네. 거기로 이제 싹 바꾼 거예요. 고개를 돌리니까 네. 싹 눈치를 채고 글로 이제 네. 그 팬덤 좀비화된 그 네. 표심이 글로 몰리는 거예요.